자, 그러면 방금 배운 사례를, 아니, 내용을, 이론을 가지고 각색 사례를 볼게요. 왜냐하면 직접 임상 사례는 그분들의 정보, 저런 개인정보 이런 거기 때문에 각색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사주 8글자 가진 분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에서 200명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40대 여성이에요. 패션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이사로 있어요. 그럼 이분은 병화일간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화기운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화기운이 똑같은 자기 기운이 있으면 비겁이에요. 그럼 일단 이분의 기질은 다혈질일 가능성이 높고, 뭔가 자기가 무언가를 막 하려고 막 애쓰고 자기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사업 같은 거 차라리 크게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남 밑에 잘 있기가 쉽진 않겠죠? 근데 여기가 자수가 남편이에요. 관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하고의 관계가 껄끄러워요.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돼요? 여기 여러분 불이 엄청 많잖아요. 활활 타오르는 데다가 물 한 바가지 넣은 거예요. 물 한 바가지. 그 정도 에너지 기운이란 말이에요. 화기운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남편이 부부관계가 서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 남자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부는 아마도 주말 부부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남편이 이제 회사가 어디 다른 도시에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살 가능성이 높아요. 안 그러면 이혼할 가능성이 꽤 있는 거예요, 경향성으로.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분은 또 뭐예요? 회사도 좀 안 맞죠. 물론 여기 관이 지지에 있으니까 그러면 뭐 직업 잘 선택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연지에 있고 자기 기운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비겁은 형제 동료일 수도 있어요. 회사 들어가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자기를 놔두질 않아. 그래서 힘든 거예요, 회사 생활도.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데 기획사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요렇게 이제 가상의 인물을 좀 만들어 봤어요.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실제 인물의 내용을 약간 각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천간에 여기 합을 이루고 있죠.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갑기합 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발현되느냐? 병화에게 있어서 갑목은 인성, 엄마의 엄마고, 그러면 이 갑목의 입장에서 기토는 뭐냐? 이 갑목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갑목의 입장에서 토는 뭐냐? 재성이죠. 왜? 목, 화, 토잖아요. 이렇게 가면 식상, 이렇게 가면 재성. 그래서 토극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돈이에요, 돈. 그러면 엄마가 엄마가 뭐 하고 있다?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기토를 뭘로 봐도 돼요? 엄마 입장에서는 토이면서 아버지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 즉 이분에게는 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하고의 관계가 괜찮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하간 엄마가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기합 토가 되죠. 이게 토의 경향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돈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비겁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도 또 인성이 있네요, 엄마가. 그러면 요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돈을 갖고 있으니까 가서 엄마 나 한 2천만 원만 빌려줄래? 엄마 뜯어먹고 살아. 계속. 아주 바람직하죠? 아닌가? 하여간. 그러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 형제가 뭐 한 두세 명 있다. 그럼 두세 명이 맨날 엄마 돈 뜯어먹고 살아. 엄마는 열심히 돈 갖고 있고. 참 좋죠. 부모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는 세속적이라고 그랬어요. 사주에서 얘기하는 부모 덕이란 나 대학교까지 공부시켜준 거. 왜냐면 세상 밖에 나가서 어쨌거나 그래도 무기 하나는 쥐어진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으면 뭐 대학원까지 시켜주면 더 좋고요. 또 하나는 뭐야? 엄마 아버지가 돈이 있어. 그래서 막 재산을 막 물려줄 재산이 있든가, 아니면 살아계셨을 때 막 나한테 용돈을 한 달에 막 200~300씩 준다든가, 나 결혼할 때 뭐 한 3억짜리 아파트 전세라도 하나 준다든가. 그게 부모 덕이에요.
저는 부모 밑에서 뭐 인간성을 배웠고요. 예의 범절과 그런 거 따지는 게 명리 아니에요. 명리는 세속적인 거예요. 여하간 이런 현상들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국의 꼴은요, 한여름 태양과 화려한 산업의 에너지예요. 무슨 말이냐? 한여름 한낮의 태양인 병화 아래 사화와 두 개의 우화가 맹렬하게 타오르는 형국입니다. 이 DC는 속도가 빠르고 추진력이 강하며, 왜요? 화기운이 강하니까.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패션, 미디어, 엔터테인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또 요즘 같으면 어떤 곳에서 능력을 발휘할까요?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찍는 거예요. 유튜브 뭐 브이로그를 찍든 뭐 하든. 자, 가족 및 재물구도, 갑기업과 비겁의 분배 경쟁. 연간 갑목은 모친과 가문의 문서를, 월간 기토는 재능과 현실의 생산물을 나타냅니다. 두 글자의 갑기합은 가문의 재산이나 모친의 자산 지분이 삶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지지에 강한 화 비겁 때문에 친인척 형제 동업자들과 유산 또는 이익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성 및 결혼은 뭘까요? 강한 불길 속의 수관성, 남편을 뜻하는 자수는 거대한 불길 속에서 힘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정식 결혼이나 동거로 생활을 완전히 합치면 상대가 DC의 강한 속도와 에너지에 부담을 느끼거나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말 부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분들이 이혼 안 하고 살고 있으면 상당수 높은 확률로 제가 말씀드린 주말 부부, 아니면 한 달에 두세 번, 아니면 남편은 한국에 있고 아내는 외국에서 뭐하죠? 아이들 교육 때문에 외국 나가 있어. 이런 경우 뭐 1년에 한두 번 보겠죠. 그래서 기러기 아빠, 이런 형국에 놓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사주나 비슷한 사주 갖고 있는 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맞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공개사례 솔루션.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인의 뜨거운 열정은 패션, 미디어, 기획, 콘텐츠 사업처럼 빠른 실행과 대중성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거 잘 선택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가문의 재산이나 동업 이익은 감정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아예 없애버려야죠. 계약서로 딱 만들어야 돼야 돼요. 왜냐하면 형제끼리도 돈 가지고 많이 싸우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딱 계약서 만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화로. 그게 이분의 나름 개운법이라는 거예요. 개운법. 개운법이라기보다는 저는 삶에 대응하는 법, 대응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인생의 최적화법. 제가 만든 용어들이에요. 남성과는 서로의 직업과 생활 공간을 인정하고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관계가 유리합니다. 수대원의 차가운 환경을 활용해 투자, 세금,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냉정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분은 수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수기운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로움. 그러니까 이런 건 갖추고 있는 분이라니까. 자, 그래서 DC에게 필요한 것은 불을 끄는 삶이 아닙니다. 뜨거운 불을 오래 쓸 수 있도록 요 냉각장치, 요 지혜, 수기운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수기운이 하나 있으니까 다행이죠. 거기다가 이분은 아까 위에 갑목이 있었잖아요. 갑목.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의 엄마의 성향을 볼게요. 자, 이분에게 있어서 갑목은 엄마였단 말이에요. 엄마의 성향이 뭐예요? 갑목이에요. 갑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리더십이 강하다 했잖아. 리더십. 갑목은. 그러니까 이 엄마가 보통 엄마가 아닐 거야. 아마 아주 대단한 엄마일 거예요. 생활력 강하고 어디 가서 뭐 말 꼴지 않고 리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당시 이 정도 연세 되시면 막 7, 80 되시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분들은 젊은 날 이렇게 갯돈 같은 거 했어요. 그럼 뭐 한다는 거야? 이런 분들은 아마 개주하고 있을 거예요. 개주. 어디 가서 왕노릇 해야 돼. 내가 대빵노릇 남 밑에서 못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질 가지고 돈 벌고 있는 거 다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재밌죠? 자, 4강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천간충에 속지 마라. 안 봅니다. 저희는 본 강의 관법에서 천간은 무형의 기운이자 마음의 지향입니다. 따라서 갑경충, 정계충처럼 천간을 지지의 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파괴 사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간은 무엇을 지향하고 탐하는지 살피고 사건의 여부는 지지와 현실 속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분이 있었잖아요. 아까 이렇게 병화, 그 다음에 여기가 무신, 그 다음에 병진, 병진, 그 다음에 정유. 그럼 이분은 자기 뜻 맞는 뭐 이거 하고 했어요. 그러면 뭘 기다려야 돼요? 이 대운에서 30년 동안 들어오는 화기운을 기다려야죠. 이 화기운이 들어오면 뭔가 자기하고 뜻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근데 그러니까 이 30년 동안은 막 주변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리고 선배, 후배, 동기들이랑 막 어울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8글자 원국이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 기간이 딱 지나면 뭐가 돼요? 그렇게 막 자기랑 지냈던 사람들이랑 인연이 거의 끊길 가능성이 높아요. 왜? 원국 자체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30년 들어왔을 때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주변의 사랑관계 잘 해놔야 되죠. 최대한 그 맺어진 인간관계가 잘 갈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명리를 배워야 돼요. 그렇게 자기 삶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천간의 합은 탐심이고 합하는 조건의 문제다. 천간합이 있다고 해서 두 글자가 자동으로 다른 오행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두 육친이 무엇을 탐하고 붙드는지 읽고, 아까 그랬죠? 간목이 엄마였단 말이에요. 간목이. 그럼 간목이 기토, 즉 재산을 탐하고 있는 거야. 재산? 그렇죠. 돈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서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엄마가 돈을 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밑에 비겁인 형제나 형제나 뭐 자기가 엄마한테 가서 맨날 기대고 사는 거야. 엄마가 근데 그럴 능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의 계절과 뿌리가 합화의 현실성을 받쳐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갑기역 토로 변했어요. 그럼 아까 지지에 토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 여자분 사주에서는 토가 없었죠. 자, 대우는 어장의 상태, 세우는 낚싯바늘. 대우는 나를 둘러싼 기후를 바꾸며 원국이 움직일 수 있는 판세를 만듭니다. 세우는 그 환경 속에서 구체적인 만남, 계약, 재산이동 갈등과 같은 사건을 촉발합니다. 대운과 세운의 역할을 섞지 않아야 해석이 선명해집니다. 극단적 오행 원국의 개운 원칙? 특정 오행이 지나치게 쏠린 원국은 그 기운을 억지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사용할 전문 분야를 정하고 반대 기운의 환경을 통해 과열과 소모를 조정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화기운이 많게 태어났어. 근데 이건 못 바꾸잖아요. 못 바꾸니까 요 기질을 써먹을 수 있는 곳에서 이 에너지를 그나마 좀 뿜어내야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힘을 사용할 어떤 분야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쏟아야 되는 사람이 집안에만 갇혀 산다? 열폭한다니까요. 감정이 막 열폭해. 맨날 막 화만 나 있어, 얼굴에. 그런 분은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빨리 요렇게 에너지를 바깥으로 쏟을 무언가를 찾아줘야지. 그래서 상담심리학 같은 거 전공하신 분이 명리를 제대로 배우면 아주 좋아요. 우리가 MMPI나 여러 가지 상담 심리 검사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격 심리 검사에다가 사주하고 딱 두 가지를 결부를 해봐요. 그럼 그분한테 솔루션 줄 때 얼마나 좋아요. 아마 분명히 MMPI에서도 그런 성격 나올 겁니다. 제가 본 건 사주로 푼 성격이. 그래서 저는 명리 상담가가 제 목표입니다. 살에서 화는 패션, 미디어, 기획의 추진력으로 쓰고 수의 환경은 관계와 재산을 지키는 냉각장치로 활용합니다. 자, 최종 핵심 문장. 원국은 배의 구조, 대우는 바다의 상태, 세우는 그날 걸려드는 물고기. 좋은 운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원국 8글자는 바꾸지 못해요. 내 배가 가장 잘 움직이는
환경을 만나는 것이다. 자, 오늘 4강 결론. 오늘 강의의 결론 간단합니다. 천간의 글자를 서로 충돌시켜 겁주지 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읽어라. 욕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읽어라. 그리고 지지에서 그 욕망이 현실이 될 뿌리와 환경을 찾아라. 만약에 없다면 이 욕망을 너무 갖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예전에 성당 다닐 때 미사 드릴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잖아요. 그때마다 좀 기분이 별로였어요. 맨날 내 탓이래 내 탓이.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하고 산다고 맨날 내 탓이래. 이건 약간 제가 볼 땐 가스라이팅이야. 예? 너무 자기 탓하지 마세요. 힘들어. 그렇지 않아도 내 삶이 힘든데 그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사업 말아먹은 것도 내 탓, 공부 못한 것도 내 탓, 뭐 한 것도 다 내 탓. 내 탓으로 돌리면 힘들어.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있잖아요. 태어났는데 너무 가정편이 힘들어.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해서 그게 어떻게 그 사람 탓입니까? 근데 꼭 거기다 대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극소수의 성공한 사람들. 야, 누구는 되게 가난한데 서울대 졸업하고 야 장학금 받고 뭐 해가지고 크게 성공했잖아. 여러분, 그런 사람은 10,000명당 1명꼴이에요. 10,000명당 1명꼴이나 될까? 그 극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대다수의 사람을 이렇게 니 탓이야, 너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라고 가스라이팅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하고요. 애들 공부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 공부 못한다고 막 닥달을 해. 그게 왜 그 애 책임이에요? 물론 애 책임도 좀 있겠지만 그렇게 길러낸 주변 어른들 책임입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는 막 매너 없게 행동한다. 뭐 SRT 뭐 이런 거 타고 가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가끔 유튜브 쇼츠에서 막 뒤로 좌석 딱 제껴놓고 막 그런 싸가지 없는 놈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진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 상식을 지키고 사는 보편타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극히 일부인 여기 하위 5%와 상위 5%는 뺀 나머지 중간에 있는 아주 보편적인 사람 90%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주는. 그래서 우리 너무 내 탓하지 맙시다. 이 욕망만 갖고 태어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으면 할 수 없죠. 땅에서 지지에서 없으면. 그러니까 욕망. 내가 하늘에 돈만 떠 있어. 근데 현실에 돈이 없어. 그러면 그렇구나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끔 잘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대우는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내 원국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10년의 날씨입니다. 그래서 내 사주의 꼴을 알고 그 환경을 제대로 탄다면, 그러니까 역방향 가면 안 돼요. 순방향으로. 그래서 명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뜨거운 불도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욕망의 방향을 보여주고 지지는 욕망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천간합은 끌림과 탐심이며 합화의 완성은 지지의 계절과 뿌리가 결정한다. 대우는 원국을 개조하지 않고 원국의 장단점이 드러나는 환경의 질을 바꾼다. 극단적으로 강한 오행은 약점만이 아니라 전문성과 추진력의 원천이며 조후는 그 힘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천간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하고 지지는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며 대우는 그 일이 펼쳐질 10년의 환경을 만든다. 여기까지가 오늘 4강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좀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그냥 끝까지 좀 봐주세요. 많은 도움 될 거예요. 자, 이분이 이렇게 있어요. 병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지금 당장 급한 건 뭐예요? 물론 여기가 자가 이렇게 허자로 있어요. 그래서 신자진합 수기운으로 반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분한테는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목의 기운이에요. 목의 기운. 그렇잖아요. 목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진 글자 중에. 그 다음에 수는 여기 좀 있어요. 이 반합으로 수가. 그래도 어쨌거나 이걸로는 이 에너지들을 조화를, 중화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에너지,
병화 세 개를, 그러니까 화기운 세 개를 맞기에는 좀 역부족이. 그러니까 이분은 수기운이 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제일 필요한 건 목의 기운과 수기운이야. 그럼 대운에서 만약에 목의 기운 30년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조화를 좀 맞춰주니까 나한테 없는 기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대운에서. 그럼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아, 괜찮은 거예요. 목의 기운이 들어오면. 수의 기운 들어와도 괜찮아요.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화기운 지지로 들어오면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있어서는 토가 두 개고 요 밑에 지지에 토는 이제 천간까지 따지면 세 개긴 한데 밑에 이제 금의 기운이 두 개잖아요. 재성이. 그렇지 않아도 재성이 한 개 이상, 즉 두 개 이상이라서 많은데 만약에 대운에서 금의 기운이 30년 동안 이렇게 들어온다? 이때 특히 조심해야 돼. 뭐 돈과 여자. 돈은 버는데 돈을 막 쓸 수가 있어. 어디? 여자한테? 뭐 하여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외롭잖아. 외로우니까 이런 데 막 가서 놀 가능성도 있겠죠. 그쵸? 술집 같은 데 가서. 아니면 막 주변 사람한테 돈 막 쓰고 다니겠죠. 왜? 원국 자체가 외로워. 외로운데 돈을 좀 벌어. 그럼 이 외로움을 달래려면 어떻게 돼? 재성이 두 개나 있어. 그럼 이 여자 관련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분한테는 이제 하늘에 화기운이 그럼 지지로 와. 목으로 오려면 목의 기운이 예를 들어 계묘다, 계묘. 요런 해 괜찮겠죠. 계묘년 이렇게 오면 목의 기운이 없는데 이렇게 목의 기운 오고, 요 계수도 뭐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가 수기운인데 반합이라 약한 수기운이긴 하지만 계수가 이렇게 만나죠.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나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여기 묘유충이나 그러면 이때 유금이 자연스러워진다 그랬잖아요. 자유. 그러면 돈도 꽤 괜찮아지는 거야. 언제? 여기가 1, 4분기, 여기가 2, 4분기, 여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따져요. 세운으로는. 그럼 언제? 4, 4분기. 4, 4분기 때 여기인데 여기는 진요합 금으로 묶여 있다고 그랬어요. 진토도 금의 기운, 즉 재성, 돈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묘가 들어와. 그러면 여기서부터 슬슬 돈벌이가 조금 되다가 돈벌이가 가장 잘 될 때는 4, 4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다른 지역적 먼 서울까지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고 자기가 홀로 운영하던 그 학원이 잘 돼서 서울을 그만뒀음에도 그 인원을 겨울에 다 채웠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 1,000만 원 벌었는데 이제 500으로 줄었잖아요. 한 곳을 그만뒀으니까. 그런데 연말에 가서 이렇게 묘유충이 일어나면서 다시 1,000만 원이 복구가 됐다. 이러면 이거 좋아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이 힘든 게 사라졌으니까. 몸이 힘든 게 많이 줄어든 거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됐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어요. 어떤 분이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또 화기운이 화일간인 분한테 관이야, 관. 근데 이 친구가 뭐 32살 여자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언제 결혼해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 수기운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 임수가 하나 있다고 칠게요. 뭐 이분이 뭐 병화일간이에요. 병화일간 이렇게.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밑에 만약에 뭐라고 할까? 경자? 뭐 경자라고 할까요? 뭐 하여간 자수가 들어와요. 지지로 이렇게 자수, 수기운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여기에는 없어. 수기운이. 여기는 수기운이 아니에요. 여기도 수기운 없고 없어요. 그럼 이분은 남자가 하늘에만 떠 있어. 하늘에만. 근데 임수가 꽤 괜찮은 남자야. 괜찮은 남자인데 하늘에만 떠 있으니까 인연이 없어. 인연. 물론 애인을 사귀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인 결혼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분은 결혼할 확률이 높거나 아니면 남자가 나타나서 애인이 될 때가 언제겠어요? 인연이 나타나는 거. 요 수기운이 이렇게 개수가 됐건 요 밑에가 이제 자수, 그 다음에 해수, 자수, 해수. 자수와 해수가 요 밑에서 이렇게 오다가 어느 시점? 여기서 딱 만나. 그러면 하늘의 뜻이 드디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 4, 4분기, 즉 겨울에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기존에 사귀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분이 찾아와서 저 결혼 언제 해요? 그러면 언제 해요? 예, 겨울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결혼까지는 안 해. 그러면 겨울에 갑자기 둘이 뭘 잘못해가지고 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할 수도 있어요. 하여간 여기서 어떤 변동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32살인데 남자를 물어보지 않아. 놀고 있어. 실직자야. 근데 내가 취직하고 싶어. 그럼 저 언제 취직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관이라는 글자가 남편이면서도 뭐지요? 직업을 갖는 것도 해당하는 거니까.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봐요. 만약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여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7급 공무원, 어렵죠? 7급 공무원? 하여간 저걸 공부하는데 한 2년간 공부했는데 계속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와서 물어봐. 답답하니까 올 거 아니에요. 저 요번 시험, 요번에 공무원 시험 붙을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딱 물어봐야 돼. 명리상담관. 시험 언제 봐요? 그랬더니 여름에 봐요. 라고 막 얘기를 해요. 여름에 보면 여기잖아요. 6월 아니면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힘들 것 같아요. 아니다. 요 수기운이 들어오니까 여름에 봐도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시험 언제 봐요? 그런데 겨울에 봐요? 그러면 이건 뭐 거의 뭐 확률이 90% 확률로 예? 뭐 뭐든지 100은 힘드니까 90% 확률로 뭐죠?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럴 때 딱 내담자가 봄에 왔어요. 봄에 이제 새로 1년 보느라고 봄에 오면 당신은 겨울쯤에 10월 지나서 10월, 11월, 12월이나 요때 좀 빠르면 9월쯤에서 직장을 갖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환경이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여자야. 막 나쁜 짓을 많이 해. 내가 봤더니. 그럼 이 사람 겨울에 뭐예요? 관제수 생기는 거예요. 경찰 가든가 뭐 재판 관련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 예?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된 확률 모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관이라는 건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관살이라고 그래서 뭐 경찰서, 관공서, 뭐 이런 재판, 뭐 이런 구설수에도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관이라는 글자는 나를 통제하고 나를 억압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병원 갈 수도 있어요. 아파서. 근데 이분이 여자분이 만약에 55세야. 그런데 수기운이 너무 강해서 원래 부인과 쪽에 좀 계속 점검을 하던 분이야. 그럼 이런 분은 겨울에 특히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세요라고 얘기해야 돼요. 딱 갔어. 그랬더니 뭐 자궁암 1기. 그럼 그나마 빨리 고치잖아요. 뭐 자궁암 초기래. 근데 이분이 이런 거 명리를 몰라? 그래서 이 시기 지나서 뭐 조금 아파서 그냥 대충 지나갔다가 그 다음 연도에 막 날짜 지나가요. 그럼 자궁경부암 뭐 예를 들어 암 3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55세야. 근데 산부인과 이렇게 겨울 기운이 너무 강해. 그럼 이런 분한테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가을쯤부터 가서 유심히 건강검진을 하거나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셔라. 그 병원에 갔더니 그나마 암 극초기에 오셨네요. 그래서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 뭐 시술로도 병을 완쾌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양자중첩, 바로 확률 모형 이론과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양자역학 얘기를 좀 이렇게 끄 잡아 와서 설명하고 했던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영상이 30분까지 가는데요. 끝까지 그냥 들어주세요. 틀고 주무셔도 됩니다. 이상 오늘 4강 길령 명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